안녕하십니까. 경찰, 검찰, 서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불송치 이시청서, 고소장, 항고장, 의견서, 이 서면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또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송치 이시청서 작성 방법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한 불송치 결정서를 고소인 등에게 통지합니다. 고소인 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유를 검토한 후에 경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서면이 불송치 이의신청서입니다. 즉 불송치 이의신청이란 경찰의 혐의 없음 등 결정에 대하여 법률 전문가인 관할검찰청 검사가 이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검사의 직접 보완서 또는 경찰의 보완서를 요구하는 절차를 통하여 경찰 결정을 올바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신청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요, 경찰은 즉시 이 신청서와 사건 기록 일체를 검찰청으로 송치하며 사건이 검사에게 배당되어 검사가 직접 기록을 검토하여 보완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청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행함에 있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이해를 토대로 법리 오해 여부 및 수사 미진이 있었는지를 찾아내어 그 결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의 방향성 등 수사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 등을 잘 이해하고 특히 수사기관의 입장, 즉 검사의 입장에서 서면을 작성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막연히 억울하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작성된 이 신청서를 토대로 부당한 경찰 결정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소장 작성 방법입니다. 고소장이란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이 경찰 등 국가기관에 고소장이란 제목의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문서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작성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특히 범죄의 성립 요건에 맞게 올바르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 등 범죄의 성립 요건에 맞지 않는 고소장은 경찰 수사의 첫 단계부터 수사관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의구심 등 선입견을 갖게 하며 결국 각하 등의 결정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하며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 일시, 장소, 방법, 이유 등을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 피해를 당한 사건과 유사한 판례 등 관련 법리를 작성해주면 경찰 입장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내부적으로 사건 담당자가 지정되며 통상 1주에서 2주 내에 고소인에게 보충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경찰과 일정을 조율하여 편안한 시간대에 부담 없이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이 출석하게 되면 사건의 발생 경위에서부터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부분까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허구의 사실을 적시하면 무고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수사관으로부터 좋지 않은 예단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과장된 고소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범죄가 인정되면 검찰 송치로 이어지고 검사의 기소를 통해 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항고장 작성 방법입니다. 검찰 항고는 검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 법령 등에 대한 사실 오인으로 인한 위법함이 명백하여야 상급 검찰청인 고등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제기 수사 명령 등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잘 알다시피 법률 전문가입니다. 결국 올바르게 항고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을 검토하고 이를 정당하게 필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항고장을 작성하기 전 수사 기록,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경찰 수사의 전 과정 및 검사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는 절차입니다. 절차상 위법함이 있는지, 법령 적용에 위법함이 있는지, 수사를 미진하게 하였는지 등 성급히 검사가 결정함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검찰 항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항고장을 작성할 경우 항고 이후에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사 결정 후 위법함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서 작성 방법입니다. 의견서는 실무적으로 피의자 의견서, 피해자 의견서,
불구속 구공판 피고인 의견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피의자 의견서는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본인의 유리한 진술 및 방어권을 목표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법리에 맞게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잘 피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피해자 의견서는 피해자가 고소장 등을 통해서 피해 당한 내용을 호소하였으나 추가적인 증거 등 경찰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때 또는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 등을 말하고 싶을 때 작성하는 서면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 등을 제출할 때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수사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구속 구공판 피고인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하여 불구속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서면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단적으로 불구속 피고인 의견서는 재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피고인의 유리한 정황, 불리한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에 따른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판사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구속 구공판 의견서는 최종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필수적으로 판사가 참고하는 자료이므로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법무사는 서민을 위한 생활법률 전문가입니다. 이상 경찰, 검찰 수사관 출신 법무사 이승재입니다. 감사합니다.